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미래 교통수단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구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맞춰서 행사명을 미래 자동차 엑스포에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로 바꾸고 기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서부터 모터, 배터리 부품, 충전기, 도심 항공교통 등 이 모빌리티 전반으로 전시 영역을 확장했는데요.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의 참가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로 모빌리티 산업을 선정한 대구시, 지난달 자율차 완성 공장부터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에 이르는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지역 미래 산업의 길을 열고 또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10월 27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소통 원활하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 김천분기점부터 남구미나들목까지 막힘 없이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은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1km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통화촌 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큰 어려움 없이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구벌대로 감삼내거리에서 두류내거리 방향 두류역 11번 출구 앞 가장자리 차로에서 작업 중으로 뒤로 속도 떨어져서 이동하고 있고요. 7공로 팔달 고가차도에서 팔달교 방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쪽은 대봉교부터 침상교까지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암로 거동내거리에서 7곡 우체국내거리 방향은 우체국내거리 신호 2번 받고 지나고요. 북비산로 105개 삼거리에서 세대구역 내거리 방향은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 살펴보면 김천 20도, 대구 포항 21도 예상되고요.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 위치한 강이나 호수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0.6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25일에 있었던 이 달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 추락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이 잠정적으로 원인이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 사망 원인 검증을 위해서 이 검찰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과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전국 건설노조 대경 건설지부가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망 현장의 안전 발판, 안전 그물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 특성상 원청의 작업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대구 고용노동청에서도 이 보도자료를 내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 건설 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사 쪽에서는 안전망 설치 문제를 두고 좀 다투고 있는데요. 이 시공사인 중흥건설 쪽에서는 5m 2층 높이에서 발생한 사고라 안전망이 설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됐다라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데는 이 시공사 쪽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이 추락이 원인이 아닌 다른 신체적 요인일 것으로 보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재사고가 난 이후에 이 다툼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5m 2층 높이에서는 안전망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니라는 그 주장인 건가요? 네, 시공사 쪽에서는 그 안전망을 설치하려면 설치할 수 있는 이 공간이 필요한데 이 2층 높이에서는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애초에는 이 시공사가 도급을 맡긴 전문건설업체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었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좀 말이 바뀐 걸 보면 네. 이 부분도 어쨌든 노동청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도 이 추락을 했을 때 만약 안전망이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지적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뭐 이 대구 지역에 있는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점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뭐 2층 높이고 몇 미터이고 이게 아니라 그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망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이게 고층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네. 저층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건-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사망 사고가 났으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히 밝혀지길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들을까요?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그 소비 심리가 4개월 연속 좀 위축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제 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공개한 이달의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93.6으로 전월에 이제 96.3보다 2.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대구 경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100을 넘겼거든요. 근데 네. 7월부터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이달까지 93.6으로 90점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 동향 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에서 이 현재 생활 형편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지표인데, 이게 그 100보다 크면 100을 기준으로 좀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달에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떨어진 건 생활 형편 전망과 가계 수입 전망, 또 향후 경기 전망 등이 좀 하락한 결과라고 한국은행 측은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 지수가 전국 평균이 이달에 88.8이었거든요. 이보다는 4.8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소비자 심리가 이제 4개월 연속 좀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이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부실로 환자가 사망한 요양병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단독부는 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이 80대 유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1,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예. 80대 A 씨는 이 2020년 2월이었죠. 이 대구 자택에서 넘어져 이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간 다음에 10여일 후에 이 B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당시 아시겠지만 이 대구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 B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도 이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74명이 집단 감염됐었습니다. 예. A 씨도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보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숨지게 됐는데요. 이 A 씨의 유족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 재판부가 이 판결한 근거를 보면 요양병원 쪽에서 직원들이 인후통이나 이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배제 없이 그대로 출근하게 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이와 비슷한 재판에 좀 영향을 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감염병에 대해서 병원이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판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지난 25일 밤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이 불이 나면서 70개에 가까운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이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는데 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988년에 이게 세워졌습니다. 매입천시장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크고요. 영남권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연간 거래액이 한 1조 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네. 불이 난 게 이제 농산 A동인데 여기를 비롯해서 농산 B동, 수산동, 관련 상가 등이 15만 4천 제곱미터에 좀 들어서 있고요. A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불이 난 곳은 16,504제곱미터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화재에 좀 취약한데요. 그러네요. 가운데 넓은 공간을 두고 위쪽과 아래쪽에 상가들이 좀 늘어서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점포가 152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69곳 한 45% 정도 됩니다. 이 점포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에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공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이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첨가물 구역 동편을 중심으로 이 감식이 이뤄졌는데요. 화재 발생 당시에 가스통이 터지는 것 같은 이 폭발음이 났다라고 하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고, 이에 인근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해서 실제 폭발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시장 건물 안에 바닥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관련해서 페인트나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자연발화와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 결과는 한 열흘쯤 뒤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불이 날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 이런 주장도 지금 제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피해 상인들의 말씀인데요. 이게 불길이 처음 시작된 도매시장, 청과시장 농산 A동에 소방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일단은 저희 취재 결과는 확인이 됐습니다. 있긴 있었는 거네요. 네, 일단 소방당국에서 설명한 걸 좀 보면요. 네. 이 농산 A동의 천장 면적 한 3.25m마다 한 대씩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했는데 이 설비는 아시다시피 이제 화재 발생 초기에 불길을 확산을 막는 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피해 상인들은 이 스프링클러가 먹통 상태였다라고 좀 입을 모읍니다. 한 상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이 난 게 한 25일 8시 30분쯤이었거든요. 좀 전이었는데 네.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착을 했는데 가게 앞쪽 상가가 좀 불에 타는데 스프링클러가 안 터졌던 걸 확인을 했고 우리 가게에 있는 설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상인분들도 화재 경보음만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게 1988년에 농산 A동이 개장할 당시에 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후 추가로 시설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설치 여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A동 지하 공간에는 2018년 6월쯤에 스프링클러가 보강 설치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남구 대구소방본부장이 어제 브리핑을 열었는데 네. 설치 시점을 두고 98년, 96년 등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며 작동 여부 역시 경찰 및 국과수와 감식을 벌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소방 점검에서 지적받은 내용도 많았다면서요? 네, 대구 농수산시장은 올해 소방 점검이었습니다. 유도등이 이제 들어오지 않거나 가스 누출 등 10여 건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화재가 난 동산 A동은 10,0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여서 이게 자체 소방 점검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민간업체를 통해서 점검이 이루어졌고요. 네. 소방당국이 다음 달 20일까지 좀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이제 불이 난 겁니다. 다만 관련 지적 사항이 이 스프링클러 작동 등에 좀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산 A동의 건물 바닥 도색 작업을 위해서 청 기자가 언급하기도 했는데 페인트나 시너 등의 좀 인화성 물질이 놓여 있었던지 여부도 좀 파악 중입니다. 피해 현장을 보면은 지붕이 내려앉고 또 구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시커멓게 지금 변해 있던데 상인들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네, 이 화재 현장을 보면서 상인들도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 간신히 이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옆 점포의 상인들도 피해 상인들을 보면서 착착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네. 구매하고 있던 뭐 첨가류도 다 불에 타버렸고 구비해 두었던 뭐 외상 장부라든가 이런 것도 다 타버리면서 이 당장에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막막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정말 클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화재 사고 대책단을 꾸렸다고요? 네, 어제 그 회의를 열고 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그 이번 화재로 인한 출하자와 유통 종사자 등의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사고 대책반을 구성해서 비상 운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고요. 네. 대책반이 총괄반 그리고 응급복구반, 상인 지원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그 김장철 출하기에 이 도매시장 화재로 인한 그 농산물 경매 차질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거래를 좀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또 그 도매시장 안에 주차장과 공터가 좀 있습니다. 예. 이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를 설치해서 시장 기능을 조금이나마 좀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그 화재 원인 조사를 좀 신속히 완료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공간을 상인들이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발화 지점이 포함된 그 농산 A동과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반영구적인 시설로 다시 지을 방침입니다. 네. 이와 함께 피해 상인들의 그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 시에는 긴급 생계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장 내에 그 주차 공간이 그 줄어들게 되거든요.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발생할 수 있는 주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인근 도로에 임시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매천시장 그 이전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맞습니다. 뭐 시설은 좀 노후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매천시장 이전 논의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2018년에 현재 위치에 두고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매시장 이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다시 또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구시가 내년에 예산 1억 9천여만 원을 들여서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2015년에 이전 논의가 불거질 때 나왔던 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뭐 달성군 합인면, 달성군 하원읍, 북구 검단동 등의 입지 조건을 평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서 이제 시장 그 이전 논의에 좀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상인들 경우에는 이번 화재가 인재다 이렇게 좀 분통을 터뜨리는데 시설이 계속 낡고 좀 불량하고 불이 났는데 이 스프링클러도 이제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전이든 신축이든 조속히 좀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제 상인들의 입장입니다. 어제 그 대구시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정의관 경제국장이 이 감식이 끝나면 그 철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농산의 이동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년 정도 좀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새로 짓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지을지 또 이전과 연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을지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제국장이 언급을 했고요. 예. 시설 규모와 공사 기간 등을 좀 정해야 된다는 이런 숙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전 논의가 이번 화재로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렇겠네요.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전에 대해서 상인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14년 동안 매천시장 이전 논의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결정되지 못했고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부 목 좋은 자리에 자리 잡은 시장 상인들만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첨단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한 쪽이 있고요. 이 반대쪽에서는 이미 리모델링하자고 전원 합의를 하고서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건 간에 이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다시 또 논의가 되면서 리모델링의 시점도 늦어지게 됐고 이전의 시점도 애초보다는 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네. 하루빨리 결정을 하고 이 상인들이 생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대구시가 빠른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좀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총력을 좀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에는 나들이 하기도 참 좋지만 또 독서하기도 좋은 계절이죠. 도서관의 가장 큰 잔치인 인문학 대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토요일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에서 열린 제6회 수성인문학제 인문학 대잔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성구립도서관 8개관과 다양한 인문학 기관들이 참여하는 아주 큰 행사였는데요. 자세한 행사 이야기는 송현혜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전 연령층이 소통하는 인문학 대잔치가 개최되는데 책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 계층이 만날 수 있는 주민 공감대 행사로 책 읽는 가족, 다독자, 독서 디베이트, 백일장 등 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인문학 기관들이 저희 부스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기술존, 환경존, 휴머존으로 나눠져서 국제 무인 항공이나 그리고 메이커 활동들 그리고 여러 출판사들이 참여해 주셨고 수성구 치매안심센터나 수성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흩어졌던 인문학 기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지역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축제를 만들고 싶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안팎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실내에서는 토론 대회도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준결승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주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지 잠깐 들어보시고 결승전에 출전한 학생들까지 만나보시죠.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기본으로 하므로 대화할 때의 분위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SNS는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우정을 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천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신비연입니다. 대구 농촌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이은채입니다. 함께 친구와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찬사의 근거를 찾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많이 준비해야 돼가지고 그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주제가 SNS는 우정을 쌓는데 꼭 필요하다니까 제 주변에도 SNS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말하기 비법에 대한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책도 많이 봐서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토론을 더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청초에 다니는 6학년 박지효입니다. 대청초 6학년 장예나입니다. 원래부터 토론에 관심이 많았고 작년에 어떤 아는 언니가 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책은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라는 책이었고 주제는 SNS는 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논제로 토론했습니다. 저는 이제 최종 변론에서 마무리를 할 때 자신의 이제 의견을 쭉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반론도 더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조금 더 배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책을 읽고 책 토론이었잖아요. 책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주장을 펼칠 때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도서관 안에서는 학생들이 독서 토론을 했고 도서관 밖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렸나요? 먼저 도서관 입구에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들의 사서가 도서관 홍보를 하고 있었고요. 계단을 쭉 올라가면 드론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과 스마트팜 업체도 환경존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글쓰기 아카데미 작품집이 전시된 전시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이 40여 개의 부스 중에서 몇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체험존이 저희가 부스 3가지 존이 나눠져 있거든요. 기술존, 환경존, 휴먼존. 저기서 각각의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도장을 받아오시면 저희가 룰렛을 통해서 다양한 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가을 맞아서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또 저희가 공간 자체가 대구 중심가에 지금 위치되어 있으니까 이동 동선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족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중동에 있는 수성구립 책숲길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이용하면 좋고 이런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동네뿐이어도 도서관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 재미있게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서관에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도서관 이용률도 향상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교양이나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 그런 부분에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도서관에서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데요. 이제 수필이라던가 웹툰이라던가 네컷 만화 이런 거 이제 강사님 초청해서
애들이랑 같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제 오셔서 되게 재밌어 하시고 작품도 만들어 가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 조용하다, 이제 책만 읽는 곳이 아니고 이제 밖에서 이제 와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그러면 이제 도서관도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걸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수성 인문학제 인문학 대잔치 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대구 지역 내에 아주 많은 도서관에서 가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학생들의 토론 행사라던가 아니면 인문학 강사들의 강연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도서관에 방문을 하셔서 문화생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수성 인문학제 인문학 대잔치 소개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초겨울 추위는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19도에서 21도 분포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구는 좋음, 경북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아침에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10월 27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